안녕하세요. 미국개미 이하연입니다. 오늘은 공격적 조세 회피 방법 중에 하나인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샌드위치가 하나 보이죠? 여기 Irish 플래그가 보이고 이 버뮤다 깃발인데요. 버뮤다 깃발도 결국에는 이제 Irish 라는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홀랜드, 네덜란드의 깃발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팜과 같은 기업들이 텍스를 아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법인세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corporate tax rate는 35%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높은 수준입니다. 이 높은 수준의 텍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21%로 낮추게 돼요. 이거는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Tax Cuts and Jobs Act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게 되죠. 법안이 아니고 행정명령이라서 만료일이 정해지는데 만료일은 202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에 재선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지금 만료일을 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죠.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법인세가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각국의 조세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스 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는 미국, 원래는 35%였어요. 지금은 행정명령 때문에 낮아져서 21%예요. 자, 그리고 이 바다가 애틀랜틱 오션이에요. 애틀랜틱 오션에 요즘에 재미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버뮤다입니다. 버뮤다는 과거에 영국령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니언 잭기가 있죠. 0% 텍스 레이시에요. 인컴에 대해서, 코퍼레이트 텍스에 대해서, 세일즈 텍스에 대해서. 일반 사람은 여기 가면 거의 텍스를 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페이롤 텍스 정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 건너편에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일단 코퍼레이트 텍스 레이시 12.5%예요. 미국에 비하면 낮지만 이 두 자릿수의 텍스 레이트를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IP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IP는 여기서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가 되고요. IP에 부과되는 텍스는 6%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IP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기술기업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기술기업이 바로 이 구조를 이용하게 돼요. 아일랜드의 조세법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 펑셔닝 하지만 이 회사가 만약에 외국에서 매니지가 될 경우에, 다시 말하면 외국 회사일 경우에 그 아일랜드는 텍스를 낼 필요가 없어요. 본국에 내도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는 0% 텍스 레이트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On reference from patent. 역시 IP 포함인 거죠. 그죠? 머니 트랜스퍼가 EU 국가 내, 유로존 내에서는 자유롭다는 거. 돈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텍스를 적게 낼 수 있는 IP에 관한 이득,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 이득을 다른 회사로 다 트랜스퍼 해버리는 거죠. 이거를 영어로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이라고. Erosion이라는 건 베이스 텍스가 계속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기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지적재산권이 그렇게 중요한 회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지적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그런 회사들, 주로 테크 기업이죠. 이런 회사들이 업계의 선두에 올라서게 되면서 그 회피되는 텍스의 양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아일랜드 정부가 게더링한 foreign company에 대해서 게더링한 텍스는 2.2%에서 4.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텍스 트리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것이 더 줄어들어서 0%에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플은 2015년에 텍스를 내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소송이 걸려있죠. 근데 애플은 지금 안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각국의 조세법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미국이 있고요. 버뮤다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홀랜드가 있습니다. 버뮤다는 corporate tax rate이 0%예요. 아일랜드는 corporate tax rate이 12% 정도가 되고 IP에 대해서는 6%로 매우 낮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profit and tax가 외국으로 트랜스퍼 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네덜란드는 IP에 대해서는 0% tax rate입니다. 그리고 free money transfer가 EU 국가들 사이에서는 자유롭다는 거.
미국은 현재는 corporate tax rate이 21%이지만 과거에는 35%였어요. 팜과 같은 텍 기업이 이러한 셋업을 할 당시에는 corporate tax rate이 35%였어요. 먼저 버뮤다에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편의상 버뮤다 LTD라고 할게요. 아일랜드엔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편의상 아일랜드 1.ltd, 아일랜드 2.ltd라고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에도 회사를 하나 설립합니다. 홀랜드 LTD라고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버뮤다 LTD가 아일랜드 2 LTD를 삽니다. 그래서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죠. 이 회사는 버뮤다와 아일랜드 두 나라에서 펑셔닝을 하지만 버뮤다에서 매니지가 되고 있는 회사예요.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는 아일랜드 1 LTD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100% 오너십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셋업이 완료가 되면 미국 회사는 자사가 갖고 있는 IP를 버뮤다 아일랜드 2 LTD에 트랜스퍼 하게 됩니다.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는 다시 이 IP를 서브 라이센싱을 주게 돼요. 홀랜드 LTD에게. 홀랜드 LTD는 다시 이 라이센스를 아일랜드 1 LTD에게 서브 라이센스 주게 됩니다. 아일랜드 1.LTD는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서브 라이센싱을 주기도 해요. 다른 곳에. 그리고 대신 로열티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 1.LTD도 서브 라이센싱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또 홀랜드 LTD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요. 홀랜드 LTD는 역시 버뮤다 아일랜드 2 LTD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봤을 때 모든 돈이 바로 이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로 모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는 돈이 나가는 곳이 없죠, 지금. 돈이 들어오기만 해요. 아일랜드 1.LTD도 100% 오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은 무조건 원래 기업으로 트랜스퍼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은 다 이 버뮤다 아일랜드 2 LTD로 오게 되고요. 여기는 텍스 레이트이 0가 됩니다. 사실 이거는요,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IP 자체가 수익과 자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가 그동안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20여 년 전부터 테크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이러한 테크 기업이 미국의 산업을 주도하게 되면서 탈세가 되는 액수가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영어 채널이니까 관련된 기사를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료의 출처는, 기사의 출처는 바로 여기에 있고요. This era could not last forever. 이러한 시기는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Already, 이미 some tax gymnastics are no longer possible. 몇 가지 텍스 요령 피우는 거예요. 짐나스틱은 체조니까 공을 막 요리 돌렸다 조리 돌렸다 공을 던지는 게 아니고 여기선 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돈이랑 IP를 요리조리 돌리는 거. 이러한 것이 are no longer possible.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Owing to a multinational clampdown, 다자 간에 목을 죄는 거예요. Brokered by the OECD. OECD에 의해서 사주가 된 유럽에 있는 어떠한 국가도 어떤 형태로든지 텍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막아야 되는 거죠. By the OECD Club of Industrialized Countr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ECD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산업화가 마친 그런 나라들의 집합인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뭔가 우리가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실행을 해 나간 것입니다. The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이거는 a popular dish that channeled the profits through EU-based shell subsidiaries to a tax haven like Bermuda. Sandwich, dish, menu 이렇게 다 이름을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춘 거죠. 재밌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인기 있는 종목인데 돈을 profit을 EU 기반에 있는 어떠한 그 shell subsidiaries 그냥 껍데기 회사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넘기는 거죠? To a tax haven like Bermuda. 버뮤다와 같이 아예 텍스를 내지 않는 조세회피 지역으로 돈을 최종적으로 넘기는 그런 기법인데 is off the menu. 이건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So are hybrid mismatches. hybrid mismatches라는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Whereby hybrid mismatch라는 건 뭐냐면 differences in two or more countries' treatment of the instrument or type of entity could be exploited to magic away taxable income or create a long-term tax deferral. 그죠? 어떤 두 개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서 어떤 한 기관이나 어떤 한 엔티티, 어떤 특별한 종류의 엔티티를 다루는 기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용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the magic away taxable income. 텍스를 부과해야 되는 소득이 그냥 어떻게 마법처럼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or create a long-term tax deferrals. 텍스를 장기간 유예시킬 수가 있어요. 그 사이 회사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인이 사라져버리면.
The most egregious tricks involving intra-company loans have also been snuffed out. 가장 욕심 많은 기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사 내부에서 내부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날라갔습니다. Governments, especially in Europe, have grown teeth, 이를 갈아왔다는 거죠. In going after what they perceive as aggressive avoidance. 세금을 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금을 막 즐겨이 내며 이러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세 회피는 용인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 잡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aggressive avoidance, 대놓고 안 내는 거죠. 너무 공격적으로. Apple, don't forget, is still, don't forget은 삽입된 거죠. Don't forget, 잊지 마십시오. Apple is still tussling with Brussels over a 16 billion back tax demand. 잊지 마십시오. 애플은 지금 16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back tax니까 내야 될 텍스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 지금 브뤼셀, EU랑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2015년에 텍스를 하나도 안 냈다고 했죠. And now 지금 Facebook reportedly wants to close its Irish holding companies. 페이스북은 지금 보도가 된 바에 의하면 아이리쉬에 있는 그 회사의 문을 닫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죠. 이 텍스 어보이넌스를 할 수가 없으니까. 팡 주식들이 되게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텍스 어보이넌스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반독점법 규제가 많이 걸려있죠 지금. 그리고 데이터, 유저 데이터 지금 자꾸 팔고 사고파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프리스피치 제한하는 어떤 조치들. 그리고 알파벳에서는 심지어 이제 조합까지, 노동조합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모든 게 좀 호재로 작용하기 힘든 상황이죠. 오히려 악재 쪽에 가까운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트 팔리하피티아라는 사람인데요. 스리랑카 출신의 캐네디안이면서 미국인이에요. 소셜 캐피탈리즘이라는 회사의 파운더이기도 하고 CEO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을 많이 거쳐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스북이고 이 사람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그냥 지나치기에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짚고 있어서 다음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